우리 전통문화 예술을 이야기와 소리로 엮어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자, 24절기로 보면 오늘이 추분이죠. 이 무렵 제비들은 저 제주도에 모여서 강남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그러고 합니다. 강남 가는 제비들한테 부탁 하나 해야겠어요. 저기 가는 강남 제비씨, 내년에 올 때는 흥본의 박통 하나 물어다 주소. 네, 예전엔 추운 날 저울을 똑같이 맞췄죠. 우리 악기 표준음을 잡은 율관에다 물을 부어서 저울과 무게를 맞췄다고 하는데요. 저울이 그냥 한 근, 두 근 된 게 아니라 우리 음악 표준음을 잡아주는 율관에다 물을 담아서 그 물의 무게를 중심으로 저울 눈금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추운 날 다시 돌아보게 되네요. 추운 날 전통 또 있습니다. 이건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인데요. 오늘 밤 남쪽 지평선 쪽으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네, 노인성이라고 하죠. 남쪽 용골 자리에서 가장 밝은 노인성을 보면 백세장수한다고 합니다. 추운 날 밤에 그 남극 노인성 보시고 백세장수 하시면서 아이고 상일이 고맙네, 자네 덕이여. 네, 오늘 추운 날 남쪽 용골자리 노인성 카노푸스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박귀희, 김소희, 안양연의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 잡가 새타령 만나봅니다. 3월 삼진날 연장 날아 들고 호저원 변변 나무나 무송잎나 가지꽃 피었다 춘몸을 들쳐 은산은 아마 금산은 중중 기암은 주좀 매산이 울어 전리 시내는 정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주르르르 저 골물이 꼴꼴 열이 12골물이 한투로 합수차 전방야 지방야 골떡저 구려 방울이 벗그 음력 걷는 평풍 쏘라 아주 꽝꽝마주 때르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배로 가잔 말 안 봐도 되로 골라요. 그런 경기가 또 있나.
산으로 가면 쏙쏙 쏙쏙 저 산으로 가면 쏙쏙 쏙쏙 잡으다 죽는다 저 들견이가 우네 저 들견이가 울어 야월 공산 깊은 마음으로 뛰어져 연세물을 문다 저 연세물을 문다 야월 공산 깊은 밤에 저 연세물을 문다 이 산으로 가면 그 산으로 가면 잡으라 죽는다 사랑채 뜰하게 우리 전통 찾아보는 자리입니다. 계룡산 우곡에 있었다는 한청정 정자 찾아가 볼 건데요. 조선 숙종 시절 임금이 얼굴 한번 안 보고 재상볕을 했던 인물이 있었죠. 윤중이란 선비는 아무리 큰 벼슬을 내려도 사양하고 벼슬길 안 나갔다고 합니다. 당시 세도 등등했던 우암 송실한테 의리랑 이 끝을 양쪽으로 챙겼다 했던 이 윤중이 계룡산 찾아 나섭니다. 소문에 듣자니 그 우곡에 자그마한 정자 짓고서 책만 보는 사람 있다더라. 50 넘어 책만 봤다니 가서 만나보자. 그 계룡산 우곡에 맑은 개울물 옆에다 허름한 움막 같은 걸 짓고 사는 박세구란 선비가 맞아주는 겁니다. 윤중은 임금이 불러도 벼슬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고 박세구는 50까지 책만 본 사람이었으니 서로 만나자마자 통했죠. 박세구가 윤중에게 말하기를 이 자그마한 정자 이름 좀 지어주시구랴. 그러자 윤중은 물이 차고 맑으니 한천정이라 하세. 그리고 한천정에 주는 글을 전해줍니다. 차고 시원한 한천정 물 알아주거나 몰라주거나 맑고 기운차게 흐르네. 사람이 마셔주거나 지나쳐도 시원히 흐르는 한천정 물이여. 세상을 시원히 할 물이요. 사람 아닌가? 가슴 아픈 것은 세상 시원하게 할 사람 몰라보고 물길 터주지 않는 거라오. 네, 따지고 보면 두 사람 다 재주가 아까운 사람들이죠. 두 사람 다 세상에 차고 시원한 물길이 될 수 있었는데 안 간 이유가 그 말많은 당파 싸움 때문이었거든요. 그나마 윤중은 숙종이 알아줘서 높은 벼슬로 불러댔지만 계룡산 우곡에 묻혀 50 넘어버린 박세구를 보니 참 안타까운 인재다 싶었던 겁니다. 차고 시원한 물이 흐르는 그 정자를 한천정으로 부르면서 장부가 가진 꿈만은 세상에 시원한 물이 되고 싶었던 윤중과 박세구 두 사람. 충남 논산시 상월면 쪽의 한천정 사연인데요. 한천정 하면 충북 영동의 한천정도 유명하고 의령의 한천정도 있죠. 옛 선비들 세상에 시원하고 맑은 물 되길 꿈꿨더란 겁니다. 이생각명인의 대금산조 가운데 중머리 만나봅니다.
조선 성종 18년 춘 4월 한양훈련원 대장을 하던 상호군 황현이 모친 병환이 위중하다며 휴가를 냈는데 당장 모친 계신 강화도로 가지 않고 이틀 밤이나 머물렀다고 하는데 소춘하야 어디를 보느냐? 나으리 어딜 보다니요. 얼굴 보니 세종대왕 손자 생각난 얼굴 아니냐? 그 수완군 말이다. 왜 보고 싶은 게냐? 수완군이라니요. 상어군 나으리 말씀이... 그럼 이쟁이냐? 아쟁 말고 이쟁 보고 싶냐? 어떻게 그 이름까지... 나으리, 이 밤을 아주 박통 쪼개듯 깨고 싶습니까?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군데? 그리 몸뚱이는 여기 두고 눈길은 멀리 두는 게냐 물었다. 상어군 나으리, 저 소쩍새 우는 소리가 내 찢겨진 가슴 같아. 그러겠지. 수완군하고 이쟁 사이 왔다 갔다 하다 이 황영의 품에 안겨야 하니 가슴이 찢겨진다 그 말이지. 보내주랴? 나보다 나이 든 그것들한테 확 던져주랴? 나으리도 참, 개다리를 잡아도 그리 잡습니까? 내가 개다리를 잡다니. 소춘아, 네 다리가 개다리였더냐? 이 몸이 수완군 회영군 사이로 그네 타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황씨 집안에서 죽겠노라 다짐했으면 믿어야지. 내가 뭘 걱정하는지 알려드려요? 야가 왜 눈에다 불을 켜고? 그래, 뭘 걱정하느냐? 모친 위독하다 휴가를 냈으면 바로 강화로 가셔야지.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이러다 주변에 소문이라도 나면... 그 입 삼가거라. 새벽에 떠날게야. 알긴 누가 안다고 그딴 소리냐. 자 이리 오너라. 나으리, 벌써 밤이 깊었습니다. 이러시다 또 늦으면 결국 소추나 이것이 날이 붙들고 늘어졌다 할 일 아닙니까? 어허, 새벽에 후를 털고 나간데도 자자 소춘하야. 이래도 내가 어떠냐? 이래도 나리, 상옥은 나리가 10배는 젊지요. 나리. 황영은 안에 개 있느냐? 서헌부가 왔으니 죄인 황영은 나오노라. 나리, 사원부랍니다. 일어나요, 나리. 뭐라? 사헌부? 약가운 장군감 잡게 생겼어. 이대로 두면 대장군 제목 절단나게 생겼는데 윤대감은 이 일이 잘 됐단 게요? 그놈이 이제 32살 젊은 그놈이 모친 위독하다 휴가를 내고 기생집에서 잠을 자. 아이고, 대감, 이틀밤입니다. 하룻밤도 아니고 이틀밤을 소추나를 끼고 잤답니다. 이틀밤씩이나? 그러다 강화의 모친이 숨이라도 꼴깍 넘어가면 어째? 황영이 이놈을 아주 쫓아내야지. 이보시오 윤대감. 에? 그놈이 그래도 주상 앞에서 장원했던 무과중시 장원자 아니요? 주상이 대장군감으로 보고 있고. 장원했으니까 거짓말을 해도 된다? 어머니 핑계대고 기생 끼고 하룻밤 자도 된단 말이오? 대감, 이틀밤이라니까요. 그것도 사원부가 달려가니까 잠을 깨더랍니다. 카이, 이제 32원 먹은 놈이 주색 잡기부터 해? 그런 놈이 대장군 돼서 평안도 함경도 절도사 나가갔다? 예, 여진족 쳐들어와도 기생 끼고 잘 수 있는 거지요. 여복의 정남. 그래서 장차의 대장군감을 초장에 아주 도끼질해서 찍어내잔 말인가? 말도 마십시오. 사원부에선 차제의 황영을 아주 요절내겠다고 합니다. 대감께선 황영편 드실 겁니까? 황영편이 아니라 벌을 주되 아주 절단내선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런 대장군감을 아주 죽이면 소춘하를 대장군 시켜야지. 이보시오 손대감, 기생한테 대장군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대장군감 요절낸 게 소춘하이니 장군보다 무섭지 않소.
그러니 여진적 쳐들어오면 소춘하가 대신 나가야지. 아이고, 주상전하 어명입니다. 속히 대전으로 오시랍니다. 장수라 무지한 게지 다른 맘이 있었겠소? 주상전하, 황형을 용서하시겠단 말씀이십니까? 벌은 줘야지. 그런다고 다시 벼슬길 못 나오게 해야 하단 말이오. 그를 아는 문관은 엄벌에 처하고 장수는 벌을 감해주면 그게 무슨 국법이겠습니까, 전하? 기생 소춘하는 수왕군 첩이었다. 회영군하고 간통한 자인데 그런 여자랑 이틀반 지냈습니다. 그런 자가 장차 대장군이 되면 기강이 서겠습니까? 전하께서 인재를 아껴 가볍게 벌 준다면 이 조정에 인재가 한둘이겠습니까? 황형을 곤장 100대 파직시켜야 합니다. 곤장 100대 파직이라. 그럼 영영 벼슬길 나오지 말란 게요? 자, 이건 어떻소? 곤장 100대는 벌금으로 대신하고. 전하, 그리 되면 훗날 군사들이 돈으로 곤장을 산 사람이다. 군졸도 돈으로 사서 부리던가 이러면 장군 명이 서겠습니까? 허허, 벌을 주자니까 그렇게 아주 요절을 내지 말잔 게요. 젊은 나이 때 고치지 못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누가 고쳐주겠습니까? 곤장 100대 파직시키소서, 전하. 모친 버리고 기생첩이랑 이틀밤 지낸 황영을 파직시키소서. 이런 일로 강토를 지킬 큰 장군감을 이리 꺾어야겠소? 전하, 황형이 장수들 중에 어전에서 장원한 자가 맞습니다. 그런 무장이 국법을 우습게 보고 여인 품에 헤어나지 못하면 장차 무엇을 믿고 10만 대군 목숨을 맡길 겁니까? 백성 목숨까지 1000만 명 목숨입니다, 전하. 허허, 상호군 황영을 파직시키고 근신토록 하라. 네, 모친 위독하다 휴가를 내서 기생 소춘하랑 이틀밤 지내다 국문을 받고 파직당한 황영. 이때 받은 벌을 거울 삼았던지 황영이 나중에 평안도, 함경도 지키는 병마절도사에 올라 외침을 막아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실록만화경 좋은 연기 펼치신 신범식, 우성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십장가 대목 은희진 명창의 소리로 들어봅니다. 집정사령 구동무하라 펑치를 뒤로 채치었으와 부르운 발을 벗어내고 형제양 하나를 통수 아르다가 형터 앞에라 자르르르르르르 배를 재놓고 형장을 안여 고르느니 이놈 잡고 느껴내것 저놈 잡고 등책능청 그 중에 등신현놈 놀라잡더니 조상같이 하는거라. 꼼짝꼼짝 마라. 빼부러지리라. 배우치라. 때려놓니 형장은 지긋 부러지고 부해진 형장 가지는 공중으로 대더라 배가 따라 제고 천양년 기적나 사또 분이 나서 천나
옛부터 곧잘 올지 이양휘주를 아니올까. 춘향이도 악이 나서 회자리요 일자로 어리리다. 일조낭군 이별이네. 일부 중사를 하는디 일편 탄심 먹은 마음 일시를 가게 변하니까 둘째 나서 나 이제도 이자로 어른이다. 이보불경 청고 저랭기 비싸죠 그아루거든. 도난군은 섬기니까 가망 없고 안 되지요. 셋째 나서 삼가이 조심하라. 삼째로 하늘이다. 삼생가양 매기느냐 삼중제를 하루거든. 삼십도 현장 말고 삼군인들 어쩌리까. 넷째 나서 사세를 놀아봐라. 소녀를 이리 말고 사제를 찢어서 사다 보내다 걸드 얘도 가망 없고 무가래요. 다섯 나서 오영군유를 모르느냐 무자로 아리리다. 우리 향토랑 지역 찾아 나서는 고향 나루터. 오늘은 가을꽃이 아름다운 제주도로 들어가 볼까요? 제주에는 메밀꽃이 하얀 꽃물결로 펴 있고요. 새벽 오름쪽으로 끝도 없이 펼쳐진 억새 물결 앞에 서면 산에도 파도가 있네. 억새 물결 파도 봐라. 이야. 네. 고개를 들어보면 또 하늘에 새처럼 날아가는 패러글라이딩 즐기는 분들도 있고요. 이 제주에 얼마 전 평화의 물결이 일렁였다지요. 지난 10일 제주시 조천읍 거기에 제주 돌문화공원이 조성돼 있는데요. 그곳에서 2017 UN 세계 평화의 날 제주 지역 기념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국가를 넘어 인종이며 종교, 이념을 넘어서서 지구 평화에 이바지해보자 모인 지구촌 사람들이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국제 난민 돕기 운동을 펼쳐보자 해서 세계의 난민들 힘든 걸 도울 수 있는 길은 또 무엇인가 해서 서로 대화하며 길을 찾았던 2017 UN 세계 평화의 날 제주 지역 기념 행사. 여기에 제주 고교생과 대학생들도 많이 참가해서 우리 탈춤도 추고 술래가 돈다 술래가 돈다 지구도 돈다 술래가 돈다 강강술래 강강술래. 네, 이렇게 강강술래 하면서 지구촌 평화와 우정을 다졌다고 합니다. 이 제주 관동로 쪽으로 가면 제주목 관아가 있는데요. 예전 제주 행정을 봤던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제주목 관아 안에 우면당 찾아가면요. 주말이 되면 국악공연 구경도 하고
검은고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널찍한 대청마루에 나란히 줄줄이 검은고 놓고서 스르덩덩 슬기둥당주 다징징. 네, 검은고 배우는 분들 보세요. 이래서 제주 관광 가면 전통음악 공연에다 검은고도 배울 수 있더라. 제주 관동로만 찾아가서요. 오늘 같은 주말이면 검은고 술대 들고 한가락 배울 수 있다 이겁니다. 고향 나루터, 오늘은 제주시 전통과 소식 간추려봤습니다. 김주옥, 양수공괴 여러분의 소리로 제주도 민요 이어도 사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어도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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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해져서 어딜 가고 진도 바다 걸로 나가자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것을 먹고 이물에는 이사공아 거머리는 도사공아 허리대 밑에 화장하야 물때 점점 늦어나진다 저라 지어라 배여라 쿵쿵 지어라 저라 우리 성반 가는 길라 이어도 들러 전복전 전너들러 설이나 설설 인도나 없어 이어도 사나 저라 지어라 배여라 쿵쿵 지어라 저라 요네차기 불어나질러 한라산에 도돈함이 없어서냐 요밴들의 귀찮아진다 선을 고지 정강 없을성가 이어도 사나 저라 한물흘랑 적고 나가고 한물흘랑 치고 나가자 저라 이어도 사나 헌짝 손에 태양을 들고 헌짝 손에 입장을 들러 질성 하나도 에다 지고 언제 굳이 깊은 벌써 들어가 보나 은근부와 하사람하는 내 섬잘라 어떨해라 이어도 사나 저라 한물흘랑 지고 나가고 한물흘랑 지고 나가자 저라 지어라 배여라 쿵쿵 지어라 이어도 사나 뿌리 깊은 전통 문화와 함께하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 씨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전통사랑 초대석, 오늘은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이신 정해천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예,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네. 풍류라는 어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아, 풍류. 예, 남상일 씨 혹시 풍류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이제 소리꾼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음악도 생각이 나고요. 또 예. 춤, 뭐 이 전통 악가무가 다 풍류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풍류란 말이 우리 문헌에 등장하는 시기는 아무래도 최치원이라고 하는 네. 큰 문인 또 정치가이기도 하죠. 이때부터 진흥왕조의 화랑제도 설치에 관한 기사 가운데 이 풍류라는 어원이 등장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의 풍류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풍류하면은 음악 예술만 생각을 하는데 네. 종교적인 것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이 종교적인 뜻은 유불선, 네. 이 삼교를 합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풍류의 수련자들이 바로 화랑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또 풍류를 통해서 이 화랑도를 더욱더 깊이 있게 만들면서 그 내용은 우리 전통적인 어떤 그 가치관, 네. 믿음이죠. 그래서 이것은 중국에서의 이런 그 철학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가치관도 풍류에 속했다, 이런 그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환웅천왕이 우리 민족의 환인천왕 이런 시절까지도 올라가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성씨가 풍씨였다. 그래서 바로 그때 많이 연주했던 국가적인 음악이 바로 풍물이었다, 이런 네.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풍자하고 이 풍류하고도 나름대로 우리 민족적으로 이 상고사로 올라가 보면 분명히 어떤 연관이 충분히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또 인식하고 있는 그런 기존의 풍류라는 뜻과 또 옛사람들이 말하는 풍류가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조의 때도 예약사의 서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네. 다양한 그런 분야를 섭렵을 하도록 이렇게 입체적인 하나의 지덕체를 쌓는 네. 교육이 있었듯이 우리 삼국 시절 또 통일 신라 시절 이때에 바로 그 화랑들이 활동할 때도 이런 유불선의 삼교와 우리 전통적인 그런 사상이 함께 합쳐진 이 풍류라는 게 있었다면은 이제 우리가 근래에 들어와서는 풍류하면은 그냥 음악 예술적인 네. 거 이렇게 너무 예술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이 좀 다른 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그 풍류와 우리 선조들의 그 풍류는 네. 좀 차이가 있지만 여하튼 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풍류 현장, 또 우리 교수님은 또 특히나 이 풍류 현장에 계신 분이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최치원에 따르면 이 풍류 또 그래서 풍류도라고까지도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도로서 몸을 닦고, 두 번째는 노래와 춤으로서 서로 즐기고, 네. 세 번째는 명산 대천을 찾아 노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놀다라는 것도 또는 노름이라는 것도 우리 전통 공연 용어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북청사자 노름, 네. 오광대 노름. 그런데 노름 하면은 또 일본 시대 이후 화토치고 이런 것을 노름이라고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노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스럽기도 하면서도 연희, 네. 이 포괄적인 것으로 쓰였는데 일제 강점기 이후에 우리 전통적인 좋은 어원들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좋지 않는 용어화된 부분. 그래서 네. 풍류 율객하면은 한량들 이렇게 해서 그냥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국민들에게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네. 나름 그 시기에 일본 강점기 때
우리 문화 말살이라든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는 어떤 아유, 그런 네. 집요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화랑도들이 명산 대천을 찾아서 노니는 것, 그것은 요즘처럼 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네. 나름의 그 의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을 탐구하는 네. 뭐 이런 쪽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교수님 말씀 참 인상적인데 그냥 이 단순하게 놀고 먹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연도 즐기면서 또 이제 얻는 그런 것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건 이제 수련이죠. 네. 근데 수련을 하면은 요즘에는 그냥 학문 수련하면 그냥 공부만 하고 네. 기회 수련하면 그냥 기회만 하고 이렇게 세분화되어져 있는 것인데 우리 전통 사회 또 상고 사회 때는 그 놀이를 통해서도 도를 닦고 또 도를 닦으면서도 다양한 기예를 함께 그 어우러졌던 그런 다양하게 어우러지는 그런 그 학습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활동. 그래서 그 전국의 여러 지역을 가보면은 정말 경치 좋고 그 명승 이런 데에 네. 가보면은 그 화랑하고 전부 연관이 있는 지역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저는 이제 소리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단가 같은 데서도 이 네. 사설을 보면 아주 명승지에 관한 이런 글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노랫말로 쓰기도 하고 네. 아마 그런 화랑도의 이 풍류 정신도 그런 것에서 유래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또 지난해 KBS에서 특별히 제작한 게 풍류라는 그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풍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쭉 이렇게 찾아보면서 제가 그때 나레이션을 맡아서 했는데요. 그러면은 뭐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계시겠네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네. 그때도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명승지 아주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시도 짓고 거기서 또 서로 문답도 하면서 예. 또 음악 연주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정말 이 풍류 뭐 단순히 바람 풍자에 흐를 유자를 쓰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곽동순이라는 분의 팔관의 선량하표라는 이 글을 보면은 네. 복기 씨가 천하의 왕이 된 뒤로부터 최고는 우리 태조의 사만이요 저 막고야 산에 있다는 신이는 우리 월성. 그러니까 월성하면 신라 네. 경주를 얘기하죠. 네. 이렇게 그 역대 내용을 쭉 읊으면서 풍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온 것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고려 시대에 이르러서는 궁중 연회 행사했던 팔관의 제의에서의 이제 그 양가의 자제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노래 부르고 춤을 추게 했는데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또 풍류라고 이제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화랑도들이 했던 풍류에서 고려 시대로 넘어올 그 시기에는 종교적인 색채보다는 그 음악 네. 비예적인 요소가 좀 더 풍류의 이제 어원으로 강화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조선 시대로 이제 오면은 풍류는 이제 그 기방 문화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 이런 쪽으로까지 이제 그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이 풍류라는 그 어떤 그 용어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네. 참 이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고유의 전통이나 이런 문화들이 네. 좀 퇴색되어지고 또 가벼이 그 의미를 여기게 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 풍류 문화뿐만이 아니라 또 이 뭐 기생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정말 수준 높은 예술가이자 또 문학가이자 그런 집단이었는데 그런 것도 그냥 어떻게 그냥 퇴색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참 이 문화가 이래서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우리 민족이 그 지향해 왔던 풍류의 정신은 무엇이냐? 네. 풍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노래하고 춤추고 그 흥에 겨우면 그것이 풍류냐? 네. 근데 이런 생각에서 이제는 우리 민족이 태초에서부터 가져왔던 그런 숭고한 풍류 정신, 네. 풍류도를 다시금 그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하면서 발현해 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게
저희 뜻이기도 하고요. 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또 해외에 계시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도 네. 우리가 다시금 이 풍류 정신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대통합을 한번 이루어보는 그런 정신적인 모토로 한번 이 풍류를 우리가 한번 띄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지요. 네, 이 풍류라는 것이 단순히 즐기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네. 정신적인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의 풍류 어떤 식으로 또 발현되면 좋을지 또 고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민족의 상고사가 사실 역사에서는 거의 지금 다뤄지지 않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만여 년이 훨씬 넘는 네. 우리 민족의 상고사를 다시 정리해 가면서 이 땅에 우리 민족이 제가 있는 전주에서 가까운 고창하면은 남상래시도 고향이잖아요. 아니 전주가 고향이죠. 네. 근데 이제 소리꾼이기 때문에 소리꾼의 고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네. 이 고창에 가보면은 고인돌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고인돌을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선사 시대의 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렵도는 저 경상도 지역에서 네. 발굴이 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 땅에 정말 그 수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면서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농기계를 발견하고 부족 사회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민족에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런 어떤 그 풍류 정신 네.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윤려하는 네.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함께하는 네. 어울리는 이런 정신이 바로 풍류였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시대에 그리고 미래를 위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민족이 가졌던 이 풍류 정신을 좀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이 시기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가져보죠. 맞습니다. 네. 풍류 정신, 이 정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마 쉬운 방법은 이 한민족 방송 전통으로 소리길로 들어보시는 것도 아마 우리 전통을 알고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 음악도 예전에 그 율방에서 선비들이 서로 정담도 나누면서 연주했던 그런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년만세 KBS 국악관현악단 여러분의 연주로 들어보면서 교수님과 이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해오는 소리 한 구절, 노래 한 구절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설마다 사연이. 오늘은 강원도 민요 한오백년의 그 500년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네, 야은 길제의 시조 첫 구절에 500년이 나오고요. 옛 선비들은 500년의 성군이 난다, 현자가 출현한다. 그 소리가 맹자란 책에도 실려 있습니다. 500년의 왕조가 바뀌고 500년의 성군, 현자가 등장하고 500년 새 세상 주기를 믿었던 겁니다. 통일신라 때 당나라 가서 크게 이름을 떨쳤던 고은 최치원이 무영화상 비문에다 쓰기를 500년 운세에 맞춰 세상에 왔다, 이런 구절도 있고요. 이 500년이 강원도 민요의 한오백년으로 들어갑니다. 왕조가 일어서고 망하는 그 흥망성쇠 500년이었더냐, 천지개벽하는 좋은 세상 만들어줄 성군 현자가 온다는 그 새 세상 500년이었는지 500년쯤 묵은 한이란 소리부터 말하고 있죠. 그 한을 풀지 못한 세월이 얼마나 길었으면 한오백년이라 했겠습니까?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하니마,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네, 이 구절에 나오는 한이 어떤 시대 사람들도 공감하는 한 아닐까요? 정을 두고 몸은 청산으로 갔다. 정만 주고 육신은 하늘로 갔다.
살아있는 사람은 사는 날까지 그 남은 정 때문에 한이 쌓이죠. 한오백년 묵은 한처럼 한 천년이나 묵은 한처럼 켜켜이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한오백년은 산 사람, 죽은 사람 갈라서게 한 500년 묵은 한도 될 테고, 또 한 500년쯤 기다렸던 좋은 세상에 대한 꿈과 소망도 되겠죠. 물론 강원도 민요 한오백년엔 그 꽃다운 청춘 시절 절로절로 늙어서 생긴 한도 나오고, 이별과 고독 때문에 생긴 한도 나옵니다. 이런저런 한들을 모아보니까 한 500년 묵은 한이 되더란 소리 아닐까요? 그 한을 풀어야겠다. 만나서 풀어봅시다 외친 그 노래 한오백년, 이춘희 명창의 소리로 들어보면서 오늘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평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